그 박찬대 의원은 한 20분 전쯤에,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기 전에 한 20분 전쯤에 페이스북에 그 사퇴 촉구하는 글을 올렸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지금 기사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중증검찰센터 이 법 관련된 이야기, 검찰 그리고 지금 뭐 특검 수사 관련된 이야기가 주가 될 텐데요.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우리 김남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김남일 기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말미에는 그 한남동 관저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지금 기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예, 관저 전문가. 숙박 체험권을 꼭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봐야 될 것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고, 어제는 김계환 해병대 전 사령관이죠.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씩 나눠서 해보자면, 먼저 그 김용대 드작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을 하는 부분은 뭐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피의자의 방어권 좀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영장 이 판단을 했던 전담 판사는 남세진 판사, 남세진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영장을 인용했던 바로 그 판사인데 이번엔 기각을 했고요. 이게 재판부 이 판단이 나오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법원과 판사님의 심사숙고 결정한 부분 존중한다.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까 특검은 기각을 했음에도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남부장 판사가 이제 판단할 때 그 두 개 다 비슷해요. 김기한 사령관도 그렇고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거 아니냐. 자백했는데 맞다고 하는데 뭐 또 조사 구속해서 할 필요 있냐라는 일반론적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사건에도 사건 자체만 보면 지금 김용대도 허위공모 작성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김기환 같은 모해위증죄입니다. 그 위증이나 허위공모 작성죄 그거 하나만 따져보고 이 사람들 거의 다 자백했고 증거인멸이 없으니까 그 사건만 보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검이라는 측면을 좀 저는 간과한 게 아닌가. 시간도 제한이 있고요. 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지 다음 수사가 진행되는 측면들, 또 더 큰 그림들이 있잖아요. 퍼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들은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님이 그까지는 좀 고려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구속영장 인용 기각에 있어서요. 네. 그러면 이 피의자가 이제 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인용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아니요, 기각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고요. 다른 거죠. 예. 저도 사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사실은 좀 납득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죠. 하지만 구속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그대로 있고 블랙박스에 화면이 남아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럴 때는 증거인멸이란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뇌물은 전화 한 통으로 증거인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마치 교통사고처럼 그런 어떤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야말로 어떤 범죄의 동기, 왜 이런 드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는지, 서로 간에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범죄의 동기와 어떤 그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인적 커넥션이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시도 같은 것들도 이미 밝혀진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 구속 기각의 사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특검팀 좀 취재를 해본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보면은 특검이 3개가 돌아가다 보니 어떤 한 군데에서만 기각이 나도 마치 이제 뭔가 동일한 사건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일단 수사 혐의와 어떤 진도는 다 다릅니다, 지금. 김용대는 내란 특검이었고, 그렇죠. 이쪽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또 최병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보기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일단 보면은 그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각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수사팀이나 영장 넣었을 때 100% 나온다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플랜 B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기각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확신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뭐 난데없이 이게 기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알려진 것도 있지만 뭔가 그 김용대 사령관의 상태 멘탈이 좀 위험해서 일단 영장부터 들어갔다. PC에 유서를 작성했다든지. 왜냐면 과거에 이제 그 2018년에 그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그 김우 사령관이 영장 기각된 뒤에 이제 자살을 했었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에 넣었을 때는 영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멘탈이 안정이 되고 뭐 가족을 만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보면은 그 일단 특검팀에서는 뭐 기각됐다고 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내란 특검의 경우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유가 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혐의가 일단 무슨 뭐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거고 외환죄는 일단 안 넣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나왔으면 20일 안에 이제 최장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걸 갖다 외환죄 관련성을 갖다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드론이 북한 넘어갔잖아. 야 이게 외환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모르는 수많은 작전들이 북한 넘어가는 게 있었겠죠. 비밀리에. 그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드론이 넘어갔던 것이고요. 무인기. 근데 이제 이 사건 초기에 아마 특검팀 내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건 초기에 드론이 넘어간 걸 자체를 뭔가 외환으로 등치를 시켜놓고 접근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정치권이나 이런데. 근데 분명히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란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과 이걸 구분해서 그럼 내란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누구까지 알았느냐. 이걸 반란해야 되는데 살을. 안 그러면 마치 일상적인 어떤 군인들의 작전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한데 섞여서 정말 이게 무슨 우리 군인들이 하는 작전까지 모든 게 다 그러면 뭐 내란이고 이렇게 돼버릴 수는 없잖아요. 외환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갈라내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21로는 힘들다. 근데 지금 우리 김남일 기자 말씀처럼 내란 특검의 상황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관련해서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은 정말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모해 위증이잖아요. 네. 실제로 김계환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박정훈 대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남세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뭐 경력이나 뭐 주거, 가족관계 등등을 보면 도망 염려가 없다. 그리고 혐의에 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결과 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난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자백까지 이제 대충 한 거 아니냐. 이제 실토를 했으니까 더 뭘 조사를 하냐인데 판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요거만 쳐다보면. 근데 이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김계한을 잡아서 김계한이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터잡아서 사건 사람들 이제 가는 건데 판사님이 아마 요거만 쳐다보고 있고 원칙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이건 판사가 쓴 내용일 거 아닙니까?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 이거는 거짓말 했잖아. 진술 태도에서. 구속 영장 여기 들어왔어요. 기각이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문장이라서 이 문장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이제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본인이 자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 범죄와 관련돼서 소명이 다 끝났다. 이대로 그냥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모해 위증죄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기각을 했다라는 건 납득하기도 어렵고 너무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특수수사라는 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잡아서 이 사람 신병이 이제 구속이 되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그렇고 김정환 변호사도 그렇고 이게 법조인들이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특검이고 이름하여 김건희 특검 그리고 뭐 최혜병 특검입니다. 그러면 김계환이라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수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 상황들 그렇죠. 최혜병의 최종적 길을 가야 되거든요. 사망에 어떤 부당한 혹은 수사 외압에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기 위한 과정인데 구속이 돼야지 진술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뭐 제가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런 얘기 있었죠. 법사위원장이 특판 얘기를 했어요. 특별 뭐 판사 뭐 이런 특별 재판소 얘기 같은데 법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과연 영장 없이
체포영장, 압수영장도 지금 기각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도된 거에 따르면 아마 보도 안 된 것 따지면 또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수사를 사실은 막 잘하라고 막 이래 해줄 건 아니지만 수색영장, 압수영장, 뭐 체포영장은 좀 대충 내주는 게 맞거든요. 대충이란 말을 하면 잘 꼼꼼하게 본 다음에 찍기는 잘 찍어주시는 게 맞는데 네. 뭐 구속영장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그게 조금 턱턱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의중도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판사들의 소위 말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외환까지는 뭔가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뭐 저항선이고 뭐고 심리적이고 뭐고 그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벌어졌던 일들이 예. 아무튼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후에 뭐 영장에 대한 재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특검에서 진행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또 나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당 이야기인데요. 내란 특검 수사 내용들 중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과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왔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질문은 뭐냐? 그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그 계엄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에 국회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라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이니까요. 새누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과 최단 기간 내 해제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의결 불참. 그리고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요구한 본회의 직권 상정을 차단한다. 의원들을 사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얼핏 보면 12월 3일 날 국민의힘이 했던 행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2월 3일 밤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정말로 그 곧 핸드폰이 끊기지 않을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생중계가 끊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국회를 어떤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봤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온 상황에서 다행히 그날이 어떤 뭐 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방 국회의원들 서울에 있는 상황이었고 정족수는 채울 수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시 몇몇 의원들이 뭐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그 한동훈 대표랑 어떤 이런 관련된 분들은 들어오긴 했지만 조직적으로 뭔가 우리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당사에 모여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야지. 그럼 계엄 해제와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야죠. 충분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계엄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이 해제 의결을 이제 하지 않을까, 해제 의결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있지 않았냐. 충분히 저는 그런 의심이. 네.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 나는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겠어. 이것과 당에서 조직적으로 자 당사로 모이세요. 아니면 뭐 예결위 장으로 모이세요. 등등의 지시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르르 다녔던 모습이 있고요. 네. 그 내용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시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원내대표와 당의 중진이죠. 나경원 의원 등은 당시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확인됐어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예, 들여다본 것 같아요. 벌써 예.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보도된 거는 뭐냐면 여인영 네가 예전에 박근혜 때 만든 계엄 해제 시 조치사항 실행했냐 안 했냐 그렇죠. 확인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본인이 뭐 어떻게 답변한지 몰라도 확인이 된 걸로 보이고 군이 어떻게 하는 부분 거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당이나 야당이 하는 그 부분도 나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지금 통화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통화했다는 건 나와요. 그 추경호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등등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비상계엄 상황을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네, 정도의 그 통화였다는 거 정도인데 아니에요? 예. 요거랑 만약 매치를 시켜보면 과연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니냐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것이 말씀하신 그 12월 3일 밤 상황도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행동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뭐 진보당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고발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관련해서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 요건이 되느냐
이것도 저는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판례는 하나가 있잖아요. 통진당. 예, 인정이 됐고 과거 예전에 이제 진보당 사건이란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산시킨 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통진당 사건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경선을 하면서 대통령 경선으로 자기 당에서 뽑은 후보가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새로운 후보를 받는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실 통진당 해산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정경선이라든지 경선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판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해산 사유가 넘쳐납니다. 네. 심지어 그런 부정경선까지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뭐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경선이라 볼 수 없거든요. 제가 그 한덕수 후보를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들어갈 때 와 얘들이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이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그대로 해당되는데. 근데 이 청구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법무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뭔가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관련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안 할 거예요.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법으로 현재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다수의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만약에 해산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AfD라고 극우정당 해산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극우정당이라는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얘네를 해산시킬지 마냐는 여론이 오히려 해산시키지 말자라는 여론이 더 많아요. 이유가 이거 해산해봤자 또 만들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결집하는 빌미가 된다. 사실 그래서 그걸 갖다 대입하면은 뭐 저번에도 방송 때 정당 해산이라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건 예전에 그 통진당 사건에서 그 김희수 재판관이 어떤 위대한 소수자로서의 어떤 반대 의견을 하나 냈을 때 그 딱 정리하면 한 줄이에요. 유권자가 심판하게 하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에 영향 미치려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들어가서 그 분당하고 저쪽은 뭐 정강훈당하고 합당하고 해서 그 당이 쪼개지는 게 차라리 해서 그 힘을 갖다 떨어뜨리고 만약에 보수가 정말 정신 차릴 거면 분당되는 어떤 합리적 보수들끼리 좀 이 살고 말씀은 이런 게 저는 그렇게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법으로 뭘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위 말한 처벌이 아닌 것인 느낌이에요. 제 주변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이게 어떤 그 극복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전환길이 들어오고 극으로 가니 많이 내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법무부에서 해산 심판 신청해가지고 해산이 돼버리면 깔끔하게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해가 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러니까 유권자의 어떤 판단으로 맡겨놓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게 들리네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단계는 이제 이런데 내란 특검이 작동해서 추경호도 뭐 윤상현도 조사를 받습니다. 윤상현 행동이 좀 많이 이상했죠.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란의 그 직전 직후에 안가에 엄청 갔던 부분. 윤상현이랑 중진 의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관련성이 전 드러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부터 접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계엄의 어떤 계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격 규정부터 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행동을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계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이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선포나 절차나 해제 요건을 딱 규정해 놓은 건데 문제는 이게 그 박근혜 때 계엄 문건이나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계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뭔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가 여기서 민주당만으로 사실 해제가 가능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밖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복작복작하고 있느냐 국회로 안 가고 이걸 무슨 계엄을 난데없는 말이 안 되는 계엄을 당론으로 찬성 반대 흔히 하듯이 당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계엄에 찬성합니까? 이걸 물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수많은 통화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나경원, 뭐 윤상현, 추경호가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내용을 했는지
불겠냐 이게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건 결국 내란 특검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란 특검 좀 의지를 가지고 턴다면은 정말 그 통화한 사람들 싹 불러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시 어떤 반대쪽에는 결과는 안 나오는데 수사만 했을 경우 저쪽에 또 어떤 빌미를 주고 구구화의 빌미를 주고 사실 이게 다 서로 연동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 참 어려운 수사입니다.